2년 전이었어요. 대선 전에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태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대선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고. 왜 최태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 네. 심지어 이명박 당시 후보가 네.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붙었을 때 네. 네. 이명박이 마르고 닳도록 외친 게 있어요. 최태민 일가가 거지였는데 그 후보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무슨 뭐 초가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뭐 판잣집인가 뭐 후진데.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1,000억대 부자냐. 이거 차명 재산 아니냐 말이야. 응? 검찰 나서라. 이명박 캠프에서. 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명박 캠프에서 그랬어요. 응? 네. 자, 그러면 다시 5년 뒤에 네. 이제 대선 시작됐어. 그럼 이명박이 안 하더라도 야당에서 그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야당이 안 해. 안 해. 그래서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뛰어다녔어요. 네. 고발 뉴스 때.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5년 만에 5년 만에. 3,000억이 더 불어난 거야. 야, 요즘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데 뭘로 네. 했지? 어떻게 한 거지? 3,000억이 더 불어났어요. 네. 최순실. 뭐 5층짜리 7층짜리 막 이런 빌딩들 뭐 빌라 19세대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하게 있고 최순천이라고 아래. 그다음 또 위에 해서 그 세 자매가 각각 1,000억 원대 빌딩들이 다 있는 거야. 또 새롭게 저희가 추가로 밝혀냈어요. 이를테면 최순천 씨 바로 최순실의 아래 여동생인데 네. 청담 사거리에 가장 노른자 위에 시티은행이 있는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지하 2층. 총 9층. 그 건물이 1,4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그 옥탑방 한 평도 못 사. 평당 2억이 넘어. 그러면 반 평도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을 저희가 3,000억대 부동산을 추가로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 한 1초 정도 고민되더라. 야, 1초. 보통은 내가 0.1초 만에 결정하는데 네. 그 취재를 딱 하고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거의 100% 박근혜가 되겠더라고. 고민하겠냐 안 하겠냐 나 같으면. 아니,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걸 내가 깔까 말까 해서 형님,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근데 1초 고민하고 깠어. 뭐 인생 뭐 이 정도면 많이 산 거지 네. 뭐. 그래서 나는 정말 1초 동안 떨고 깠는데 그 주민등록 등본 다 우리가 공개하고 사진 다 찍고 동영상 올렸어요. 건물은 있는 거니까요. 진짜 그럼요. 존재를 하는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근데 그게 12월 6일인가 그랬다? 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언론도 단 한 줄도 우리 기사를 안 받아. 여태까지 2년 동안 계속 특종이야. 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전에 있던 1,000억대에서 한 4,000억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최순실 일가가. 네.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왜 이 재산이 어떻게 축적이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밝힌 게 뭐냐. 최순실 씨가 네. 당시 후보검증위원회에다 밝힌 게 내가 강남에 유치원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지.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 유치원 하면 한 4,000억 버나? 그래서 또 자료를 뒤져봤어. 그랬더니 박근혜가 유경재단 이사장 당시에 아, 그렇죠. 최태민 죽기 전에 네. 최순실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유경재단을 좌지우지한다고 형제간에 알력이 나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노조가 공격했던 게 바로 특정 유치원을 봐준다, 특혜준다. 그거였어요. 유경재단에서. 그래서 그때 물러난 거야, 박근혜가. 네. 그 유치원 특혜를 4,000억 원어치 줬는지 아니면 유치원을 해서 4,0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그건 핑계이고 네. 여하튼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더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청와대 발표 도장 찍어주지 말고 이런 걸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최태민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시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딸 관계죠. 좋은 지적인데 최태민 씨는 6명의 와이프를 뒀어요. 어휴. 확인된 것만 자녀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미확인 자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총애한 그렇죠. 딸이에요. 다섯 번째 부인이요. 다섯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다섯 번째 딸. 이쁠 거야. 오 베이비. 오 베이비. 이 양반도 저 두한이 형처럼 짝수를 좋아하나? 짝수를 좋아해. 자, 그래서 최순실을 얼마나 총애했냐면 최태민. 최순실이 단국대학교 다닐 때 네. 영애 박근혜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때부터 단짝으로 지낸 그렇죠. 거야. 근데 최순실을 총애한 이유가 있어. 최태민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하관이라든가 똑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어. 뭐냐면 현몽. 꿈을 통해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 최순실 씨가 이거는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취재해 왔어요. 아니 갑자기 아니 반점쟁이란 얘기네 그럼. 아니, 사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네. 자, 그럼 아버지 최태민의 능력이 어떤 자였냐? 그 박근혜랑 제일 처음 만난 계기가 바로 그 꿈 현몽 때였죠. 바로 그렇습니다. 1975년 당시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박근혜 양이 그 당시 20대 중반의 박근혜 양이 대단히 큰 고통에 휩싸였었겠죠. 아이, 그럼요. 인간적인 그 힘들었죠. 상실감이라는 건 정말 충분히 동정이 갑니다만 그때 당시에 태자마마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최태민은. 최태민은 여러 종교를 섭렵을 했죠. 그렇죠. 다 했어요. 다 했죠. 스님, 목사 뭐 다 했잖아. 근데 1975년 당시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밤마다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목매한 내 딸을 그네를 도와달라고 나타난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앞길을 열어줄 것인데 내 딸이 목매야. 그렇지, 그 그렇죠.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김영국 자서전에 나와요. 김영국 자서전 뻥이겠냐고. 정보의 무슨 목숨을 총, 썼는데. 총책이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만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최태민은 태자마마였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요. 그럼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서 그리고 신도로서의 관계가 발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최태민은 아니다. 박근혜도 난 종교적인 관계로 만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75년 이후에 네. 이제 개종을 합니다. 최태민이. 아무래도 이제 태자마마가 자꾸 청와대 다니는 게 이상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야 석성 과정으로. 속성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최태민 목사가 돼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박근혜 양과 당시에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벌이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걸 경계한 사람이 있었어. 박지만이었어. 박지만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통해서 박지만을 접촉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생각보다 박지만이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지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박지만이 조금 더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한테 잘한다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뭐 잘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지만의 어린 눈으로 봤을 때 자기 누나가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휘둘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력 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썼잖아요. 편지까지 보냈죠. 네. 우리 누나가 탄원서. 그래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한 놈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 정도를 탄원서 쓸 정도면 실제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규가 왜 11.6 일어나기 3일 전에 올렸던 중정 보고서에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최태민의 지독한 여자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중정 보고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리얼해서. 김재규도 사실상 최태민과 박근혜를 떼어놓으려고 그 보고서를 올렸던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박통이 결국은 박근혜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눈밖에 나는 거예요, 김재규가. 김재규의 최후 변론에 보면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박통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통이 박근혜의 아버지를 쏜 데는 박근혜 자신의 최태민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입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아버지의 죽음에 박근혜가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가정사입니다만은 이런 가정사가 가정사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이게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태자마마라고 해서 이른바 무당인 거죠. 자기가 현몽, 꿈을 통해서 남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 전형적인 무당들의 이른바 공수, 수법인데 네. 이것을 가장 자기의 그런 심령의 DNA를 최순실이 잘 받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너무나 센서티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2, 3년 동안 계속 진행하면서도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답니다. 박근혜한테. 내가 이런 꿈 꿨다고. 이거는 뭐야? 이 나라는 드디어 이제 드림 컨트리로 가는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팩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른바 한복 게이트. 취임식 당일날 네. 박근혜가 입은 그 꽃무늬 빨간 한복. 네, 빨간 한복. 그 한복을 최순실이 준비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취재를 했어요. 네. 2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복을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한복을 입는데 그거를 한복을 골라줄 정도의 사이야. 어떤 사이겠어요? 그거는 원래 친구 가족들이 사이? 와서 해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 모된 가족. 가족 이상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박근혜가 피습당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간호를 케어. 해준 게 최순실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기자들이 봤답니다. 그런데 한복을 챙겨줄 정도의 대소사에 개입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꿈 얘기를 하고 있다. 요 얘기를 기사를 썼어. 뒷줄에다가. 꿈 얘기. 네. 현몽이라고는 안 했지만 근데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 오죽하면 이희재에 와서 한다. 근데 그 한복집 주인이 아니라고 또 얘기했던 게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랑 TV조선에서 내 기사를 받았더라고. 고발뉴스라고 밝히고. 네. 그래도 소송하면 걸리긴 걸리는데 여하튼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맞아. 사실이 아니면은 고소해야지. 그렇지. 명예훼손을 톡하하는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취재한 거예요. 300만 원짜리면 꽤 고급이에요. 340만 원. 네, 꽤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하고 박근혜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된다. 누구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랑 그 남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한테 누구누구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정윤회는 지난 대선 이후에 전화 통화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딸의 그야말로 이번에 2대 합격했다 그러죠. 네. 대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 부모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안이 터지니까 뭐 민정수석실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그거 폐쇄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뭐 정윤회가 실세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페이크야. 정윤회는 페이크고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저도 알아. 무슨 들었지 뭐. 실제로 정윤회 씨는 집사였던 거예요. 집사. 지난번에 삼성동 집사할 때도 네. 그냥 그 집사가 온갖 디테일한 거, 뭐 쓰레기비, 청소비, 뭐 연료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집사였대요. 그 관리해주는 관리인이야. 역할. 실제로 정윤회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태민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최순실의 남편. 최순실의 남편. 이상하게 들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하도 이상한 나라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혼한 것도 네. 그러니까 그 공개연하게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정윤회 씨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부인이 버는 돈 받아 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날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그리고 실제로 이혼하면서도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이혼 변호사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네. 소개해드릴까요? 이혼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게 흔한 규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독한 급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결국은 이혼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정윤회 씨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꿈을 꾸는 분이랑 같이 살려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너 어제 어디 갔었지?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휴, 훅 갑자기 왜 공감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정글의 마음을 근데 사실 충분히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정윤혜 씨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탈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자꾸 자기가 실세라고 그러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해요. 어찌 보면 정윤혜 씨는 그 마스터보 퍼펫 아니야 퍼펫. 그치. 그치.